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형광 OLED는 내부 양자 효율 IQ의 25%라는 이론적인 한계에 직면했으나 인광 및 열 활성 지연 형광 기술의 등장으로 이론상 100% IQ 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발표에서 OLED의 빛 방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특히 형광 숫자와 인광 숫자 간의 현저한 효율 차이를 엑스톤, 싱글렛, 트리플렛, 스핀 스테이트, 헤비 아톰 이펙트, 인터시스템 크로싱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OLED에서 빛은 전하 주입, 엑스톤 형성, 그리고 엑스톤 재결합의 단계를 거쳐 방출됩니다. 외부 전압이 가해지면 음극에서 전자, 양극에서 전공이 전하 수송층을 통해 이동하며 발광층, 에미션 레이어에서 만나 재결합하며 엑스톤을 형성합니다. 이 엑스톤이 소멸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것이 OLED 발광의 기본 원리입니다. 엑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면 엑스톤은 순 전하 없이 에너지를 수송하는 준입자입니다. 위기 반도체는 작은 분자들이 약한 반대를 발스 결합으로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위기 분자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특성을 유지하며 전자가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기 반도체에서는 엑스톤이 주로 단일 분자 내에 전자 전공 쌍이 밀접하게 결합된 작은 반지름의 프렌켈 엑스톤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자 전공의 쿨링 인력이 매우 강해서 엑스톤을 해리시키는 데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대비되게 무기 반도체에서는 원자들이 강한 공유 결합이나 이론 결합으로 규칙적인 결정 격자를 이루어서 전자가 결정 전체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띠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엑스톤의 크기가 크고 엑스톤 해리에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엑스톤을 와니의 모트 엑스톤이라고 합니다. 엑스톤은 그 스핀 상태에 따라서 싱글 엑스톤과 트리플 엑스톤으로 분류되며 이들 스핀 상태의 특성은 OLED의 발광 효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하가 재결합할 때 양자 통계에 따라서 약 25%의 싱글 엑스톤과 75%의 트리플 엑스톤이 생성됩니다. 이 비율은 형광 숫자의 효율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두 가지 엑스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싱글렛 스테이트는 모든 전자 스핀이 짝을 이루는, 즉 반대 방향을 이루는 분자 전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자가 싱글렛 그라운드 스테이트 S0에서 유기될 때 스핀 어라우 트랜지션을 통해서 주로 단위랑 S1 여기 상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싱글렛 S1 상태에서 S0로부터의 로의 전위는 전체 스핀 양자수가 변하지 않는, 즉 델타 S가 0이므로 셀렉션 룰에 의해 허용이 되는 방사성 전위이며 이를 형광이라고 합니다. 형광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전위이므로 나노초 정도의 단위를 갖는 빠른 발광 과정입니다. 트리플렛 스테이트 T1에서는 여기된 전자가 바닥 상태 전자와 짝을 이루지 않고 평행한, 즉 같은 방향 스핀을 가집니다. 트리플렛 T1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S0의 전위는 델타 S가 1이므로 스핀 선택 규칙에 의해서 금지된 전위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트리플렛 엑스톤의 수명은 싱글렛 엑스톤보다 훨씬 길며 마이크로 이상이고요. 그리고 인광 방출은 형광에 비해서 쉽게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 1대3의 통계적인 생성 비율은 형광 숫자의 효율 단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물리적인 제약입니다. 이러한 스핀 통계적 한계는 단순히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 재결합이라는 기본적인 물리적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리플렛 엑스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광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OLED는 주로 형광 발광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본질적인 효율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형광 발광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OLED에서 전화 재결합 시 생성되는 엑스톤 중 약 75%는 트리플렛 엑스톤입니다. 그러나 형광 발광체에서는 이 트리플렛 엑스톤이 스핀 트랜지션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광 OLED는 생성된 엑스톤 중 오직 25%의 싱글렛 엑스톤만 빛으로 변환할 수 있어 이론적인 최대의 IQ는 25%로 제한됩니다. 이는 평균 광 추출 효율의 약 20%와 결합될 경우
소자의 맥시멈 EQE는 약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형광 OLED에서 활용되지 못한 75%의 트리플렛 엑스톤은 발광층 내 축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트리플렛 엑스톤의 축적은 고전류 밀도에서 소자의 효율 저하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효율 저하는 주로 두 가지 소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싱글 트리플렛 어널레이션 STA로 오래 살아있는 트리플렛 엑스톤이 방사성 싱글렛 엑스톤과 상호작용을 해서 싱글렛 엑스톤을 비방사성으로 소멸시켜 유용한 싱글렛 엑스톤의 수를 감소시키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트리플렛 어널레이션 TTA로 두 개의 트리플렛 엑스톤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S1 엑스톤과 하나의 S0 엑스톤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 또한 비효율적인 트리플렛 활용입니다. 이러한 트리플렛 엑스톤의 non-radiative recombination은 단순히 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료의 분자 결합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재료 열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소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형광 OLED의 효율 한계는 단순히 트리플렛 엑스톤이 비활용에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축적된 트리플렛 엑스톤이 STA, TTA와 같은 소멸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용한 싱글렛 엑스톤마저 감소시키고 비방사성 재결합으로 소자 열화를 가속한다는 복합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형광 소자의 효율이 이론적으로 5% 미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만든 소자의 EQE를 보면 검정색 선에 형광 소자가 5%보다도 한참 미친 1% 선 정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광 소자에서는 싱글렛 엑스톤만 빛을 내면서 최대 IQE가 25%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리플렛 엑스톤을 발광에 활용할 수 있다면 IQE가 이론적으로 100%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인광수자이며 이는 트리플렛 엑스톤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광층에 유기금속 복합체, 예를 들면 이리듐이나 백금 같은 헤비아톰 물질을 도핑합니다. 이러한 인광 발광체는 헤비아톰 근처에 강한 전기장이 생기면서 강한 스피드 오rbit 커플링을 통해서 싱글렛 엑스톤을 미세하게 트리플렛 엑스톤 성분이 있게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시키고 이 트리플렛 엑스톤 성분이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면서 빛을 내게 유도합니다. 이러한 전이가 완전히 활용된 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이 확률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는 트리플렛 엑스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광이 형광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지는 이유이며 빛을 제거한 후에도 잔광이 남아있는 현상으로 관찰됩니다. 저희가 만든 인광수에서는 EML 부분에 보시면 이리듐 기반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OLED 인광수자의 빨간색 부분 효율을 보시면 이론적 IQA가 최대 100%의 평균 광출을 약 20% 정도와 결합을 하면 수자의 맥시멈 IQ는 약 20%가 되는데 예상대로 인광수자의 효율이 약 20% 정도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광수에서는 정방향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통해 싱글렛을 트리플렛으로 바꾸었는데요. 역방향 인터시스템 크로싱, 즉 트리플렛을 싱글렛으로 바꾸어서 효율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TADF 물질에서 S1 엑스톤은 즉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일반적인 형광처럼 빛을 바로 방출하고 S1과 T1 에너지 레벨의 차이인 델타 EST가 매우 작으므로 주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리버스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하여서 T1이 S1이 되고 다시 S1 상태에서 S0로 가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트리플렛 상태는 싱글 상태보다 에너지가 낮으므로 역방향 ISC를 업컨버팅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빛은 Reverse Intersystem Crossing 과정 때문에 일반 형광보다 지연되어서 방출되므로 Delayed Fluorescence라고 불립니다. 특히 청색의 업컨버팅 형광 발광체 TDF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OLED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번임 현상입니다. 특히 청색의 수명과 효율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청색만 형광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형광 재료는 25%의 내부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적색과 녹색에 사용되고 있는 내부 효율 100%를 갖고 있는 인광 재료 대비해서 효율과 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청색 인강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안정성과 수명 문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청색 인강 발광체에서 높은 엑스톤 에너지가 분자 분해 확률을 증가시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청색에 TADF 기술을 사용하면 이온상 형광 재료로 인광 재료와 같은 IQ의 100%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RISC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트리플 엑스톤이 빛을 방출하기 전에 싱글릿으로 빠르게 전환되므로 삼중항 엑스톤, 트리플 엑스톤의 평균 수명 라이프타임이 감소하고 발광축 내의 트리플 엑스톤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트리플 엑스톤 밀도가 낮아지면 엑스톤 소멸과 같은 트리플 엑스톤 관련 열화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억제되어서 수명 저하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청색의 TADF 기술을 사용하면 OLED의 효율과 수명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